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파이랩스입니다. 이번 주 유튜브 발표 다들 봤죠?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으로 크리에이터 수익 받는다는 뉴스요. 암호화폐 커뮤니티 난리 났어요. 드디어 주류가 받아들인다. 구글이 움직인다. 대박이다. 근데 모두가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이 혁명적이라는 결제 시스템이요. 미국에서만 돌아가요. 전 세계 크리에이터 대부분은 못 써요.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는 글로벌 플랫폼이잖아요. 나이지리아,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크리에이터들이 콘텐츠 만들고 구독자 모으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 전부 이 시스템 못 써요. 여기서 재밌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누가 이 구멍 물 수 있을까요? 6천만 명 검증받은 글로벌 사용자 가진 모바일 네트워크요. 200개국에서 마찰 없이 돌아가는 KYC 검증 완료된 1750만 명 보유한 블록체인이요. 답 벌써 아시죠? 오늘은 왜 페이팔이 결국 파이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지 그 경제적 논리를 정확히 파이랩스 12월 중순 뉴스 터졌어요. 유튜브가 페이팔 암호화폐 결제 공식 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트위터 폭발했죠. 암호화폐 세상 환호했고요. 드디어 주류 채택이다. 구글이 크립토 받아들였다. 게임 체인저다. 이런 반응 쏟아졌어요. 근데 잠깐만요. 모두가 환호하는 사이 아무도 안 본 게 있어요. 이 혁명적이라는 시스템의 치명적 결함이요. 미국 크리에이터만 써요. 전 세계 나머지는 손도 못 대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대부분 어디 있는지 아세요? 라고스, 뭄바이, 마닐라, 자카르타, 하노이예요. 이 사람들이 유튜브 성장 주도하고 있어요. 수백만 구독자 모으고 바이럴 콘텐츠 만들고 광고 수익 벌어들이는데요. 이 혁명적 결제 시스템이 이 사람들한텐 그림의 떡이에요. 왜 못 쓸까요?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 PYUSD가 뭔지 정확히 볼게요. 그냥 디지털 달러예요. 미국 달러에 1대1로 묶여 있어요. 미국 은행 규제 따라 돌아가고요. 미국 금융 인프라 위에서만 작동해요. 베트남 크리에이터는 접근 자체가 안 돼요. 케냐 유튜버는 구경만 할 수밖에 없고요. 필리핀 파이오니어는 아예 문 닫혀 있어요. 유튜브 제일 빠르게 커지는 시장들이요. 제일 많은 신규 크리에이터 나오는 지역들이요. 전부 이 시스템에서 배제됐어요. 여기서 문제 하나 생기는 거예요. 글로벌 플랫폼이 미국 사용자만 커버하는 결제 시스템 갖고 있어요. 엄청난 구멍 뚫린 거죠. 누가 이 구멍 물까요? 페이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봐야 해요. 주변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중국에선 위챗페이가 완전히 장악했어요. 암호화폐 지갑이 전통 은행 계좌보다 빠르게 퍼지고 있고요. 웹3가 좋든 싫든 몰려오고 있어요. 페이팔은 엄청난 경쟁 압박받고 있어요. 진화하거나 뒤처지거나 둘 중 하나예요. 블록버스터 망하는 거 다들 봤잖아요. 노키아 무너지는 것도 봤고요. 시장이 바뀌는데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했어요. 비트코인요? 일상 결제엔 너무 느려요. 확인 시간만 10분 넘게 걸려요. 이더리움 시도했어요? 가스비가 소액거래 완전히 죽여요. 커피 한 잔에 수수료 5달러 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 PYUSD 만들었는데요. 미국 규제 시스템 안에 갇혀버렸어요. 다리 만들었는데 강 절반까지만 가는 꼴이에요. 유튜브 파트너십은 잡았는데요. 정작 전 세계 절반은 못 써요. 인프라는 있는데 글로벌 도달은 막혔어요. 기술은 있는데 시장은 제한됐고요. 지금 페이팔한테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200개국에서 마찰 없이 돌아갈 시스템이요. 미국 규제 벗어나서도 작동할 네트워크요. 은행 계좌 없는 수십억 명 커버할 솔루션이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이해해야 해요. 대형 결제 회사들은 기술 고를 때 감정으로 안 골라요. 네 가지만 봐요. 아주 냉정하게 계산하죠. 첫째, 규제 호환성이에요. KYC 검증된 사용자 있나요? 은행 규제 맞춰서 돌아갈 수 있나요? 정부 당국한테 설명 가능한 시스템인가요? 둘째, 비용 효율성이에요. 거래 수수료 거의 제로로 만들 수 있나요? 소액 결제 버틸 수 있나요? 마이크로 페이먼트 가능한가요? 셋째, 사용자 분포예요. 이미 이 자산 쓰는 사람 수백만 명 있나요? 네트워크 효과 작동하고 있나요? 새로 교육 안 해도 바로 쓸 사람들이 있나요? 넷째, 결제 속도예요. 전 세계 어디서든 모바일로 즉시 송금되나요? 지연 없이 바로 확인되나요? 24시간 365일 돌아가나요? 이제 파이 네트워크 한번 정확히 봐요. KYC 검증이요? 1750만 명 완료됐어요. 규제 준수요? 처음부터 시스템에 내장돼 있어요. 비용이요? 거래 수수료 거의 제로예요. 사용자요? 6천만 명 넘게 참여하고 있어요. 속도요? 모바일에서 즉시 확인돼요. 글로벌 도달이요? 200개국 커버해요. 이 네 가지 조건 동시에 다 맞는 네트워크가 몇 개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비트코인은 검증 시스템 없어요. 이더리움은 수수료 비싸요. 솔라나는 KYC 없고요. 리플은 중앙화 논란 있어요. 파이가 이 조건 프로필에 거의 완벽하게 맞아요. 통제된 메인넷 단계라 오히려 더 좋고요. 기관들이 협상할 상대가 명확하니까요. 이제 가설 시나리오 하나 세워볼게요. 추측이에요. 확정된 거 아니고요. 근데 경제 논리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페이팔이 이렇게 발표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PYUSD에 더해서 파이 네트워크도 결제 옵션으로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뭐가 바뀔까요? 미국 전용 제한이 즉시 사라져요. 인도네시아 크리에이터가 유튜브 수익을 파이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페이팔 파트너십 통해서 자기 파이 지갑으로요. 미국 은행 계좌 필요 없어요. 웨스턴 유니온 수수료 날려요. 국제 송금 며칠씩 기다릴 필요 없고요. 파이 블록체인에서 몇 초 만에 검증되고 즉시 움직여요. 가치가 빠르게 사람끼리 직접 이동하는 거예요. 은행 계좌 없던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갑자기 파이 지갑이 은행이 돼요. 아프리카 수백만 명이요. 동남아 수백만 명이요. 몇 년간 파이 채굴 하면서 기다렸던 파이오니어들이요. 글로벌 금융 시스템 문이 활짝 열려요. 세계 어디 회사에서든 일할 수 있어요. 파이로 급여 받고요. 동네 가게에서 바로 쓸 수 있어요. P2P로 보낼 수도 있고요. 이게 백서에 나온 금융 포용 비전이에요.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요. 근데 페이팔 기존 사용자 4억 명은요. 파이 네트워크 이름조차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느 날 페이팔 로그인 하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옆에 새 옵션 하나 보여요. 파이 네트워크. 궁금해서 클릭해요. 모바일 채굴 보고요. 소셜 신뢰 네트워크 구조 보고요. 6천만 명이 이미 참여하고 있다는 거 발견해요. 1750만 명이 KYC 검증 완료했다는 거 보고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기 시작하죠. 이 4억 명 중에서요. 1%만 파이 갖고 싶다고 해봐요. 400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들고 있던 파이오니어들한테 파이 사려고 하면요. 그때 시장 역학이 어떻게 변할까요? 수요 폭발하는 거죠. 재밌어지는 거예요. 유튜브 발표에서 중요한 디테일 하나 더 있어요. 스마트 컨트랙트로 자동 지급 처리한다고 했어요. 파이 네트워크 지금 어떤 단계인지 아세요? 통제된 메인넷이에요. 생태계 확장하는 중이고요. 기능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스마트 컨트랙트 능력 키우는 중이에요. 타이밍 한번 보세요. 우연일까요? PYUSD가 실제로는 테스트 단계일 가능성이 있어요. 구글이랑 페이팔 같은 거대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여요? 처음엔 안전한 옵션으로 테스트해. 기술 문제 찾아내고요. 프로세스 다듬고요. 시스템 입증되면요. 그 다음에 추가 통합 탐색해요. 더 넓은 시장 도달하는 솔루션요. 다른 장점 가진 네트워크요. 이제 핵심 얘기할게요. 대부분 사람들이 완전히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결제 자산 경제학이요. 먼저 명확히 할게요. 특정 가격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대규모 가치 이동에 쓰이는 모든 자산에 적용되는 수학적 원리 설명하는 거예요. 결제 자산은 시간 지나면서 가치가 더 적은 코인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암호화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금융 역사 전체에서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중앙은행 금 보유 한번 보세요. IMF 특별 인출권 봐요. 주요 금융기관들이 같이 움직이는 방식 보고요. 수백만 개 작은 거래로 안 움직여요. 더 적고 더 큰 결제로 움직여요. 왜요? 효율성 때문이고 안정성 때문이에요. 유조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석유 공급을 어떻게 움직여요? 작은 트럭 수백만 대로 나눠서요. 절대 아니죠. 큰 유조선으로 한 번에 옮겨요. 훨씬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니까요. 금융 결제도 정확히 똑같아요. 낮은 코인 가치는 많은 거래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많은 거래는 변동성 만들어요. 유동성 문제 생기고요. 가격 요동치기 시작해. 높은 코인 가치는 적은 거래로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적은 거래는 안정성 만들어요. 효율성 올라가고요. 시스템 전체가 부드럽게 돌아가요. 이 원리가 우리 논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게요. 페이팔이 파이로 국경 넘는 결제 처리한다고 가정해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수익이요. 아마존 판매자 정산이요. 이베이 거래 결제요. 정기적으로 수십억 달러 같이 움직이게 돼요. 이제 10달러짜리 코인으로 이걸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10억 달러 송금하려면요? 억개 코인 모아야 해요. 1억 개 코인 송금해야 하고요. 근데 현실 보세요. 파이오니어들 대부분이 장기 보유하고 있어요. 공급 제약돼 있어요. 거래소 가용 물량 제한돼 있고요. 이 상황에서 1억 개 코인 모으려고 시도하면요. 시장 폭발해요. 가격이 통제 불가능하게 튀어요. 기관의 볼륨을 부드럽게 처리하려면요. 코인 하나당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야 해요. 파이 하나가 수십만 달러 가치면요. 10억 달러 송금하는데 몇천 개 코인이면 충분해요. 모으기 쉬워요. 송금 간단하고요. 시장 충격 없어요. 가격 안정적이고요. 이게 효율적인 거예요. 이게 확장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이게 기관들이 요구하는 안정성이고요. 글로벌 합의 가치 얘기할 때요. 31만 4천이든 그 규모 범위 어떤 숫자든요. 실제로는 글로벌 결제 통화가 갖춰야 할 유동성 요구사항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아무렇게나 만든 숫자 아니에요. 결제 경제학 원리 보고 계산된 범위예요. 파이가 국제무역은행 레일 대체하는데 채택되면요. 싸게 남을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수학이 안 맞거든요. 경제학이 지탱 못해요. 이 유튜브 뉴스가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인프라 깔리는 중이라는 거예요. 페이팔이 유튜브랑 연결됐어요. 기술 기반 작업 확립되고 있고요.
PYUSD가 한 가지 접근법 보여줘요. 미국 시장 커버하는 방법이요. 파이 네트워크가 보완적 접근법 될 수 있어요. 글로벌 시장 커버하는 다른 방법이요. 다른 시장, 다른 강점, 상호 보완이요. 역사 패턴 하나 중요하게 봐야 해요. 세자산 클래스 나타날 때마다 어떤 일 벌어져요. 부의 이전이 일어나요. 장기 활용 가치 이해하는 사람들은 들고 있어요. 단기 가격만 보는 사람들은 일찍 팔아요. 그리고 종종교 더 깊은 가치 이해하는 사람 정확히 팔게 돼요. 주요 플랫폼들이 파이 통합 탐색한다는 뉴스 터지면요. 가격 갑자기 뛸 거예요. 50달러, 100달러 찍을 수 있어. 많은 파이오니어한테요. 파이당 100달러면 인생 바뀌는 돈이 빚 전부 갚을 수 있어요. 차 살 수 있고요. 집 계약금 낼 수 있어. 당장 재정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엄청 유혹적이죠. 근데 잠깐만 생각해봐요. 100달러에 누가 살려고 할까요? 결제 경제학 이해하는 기관들이요. 이 기관들은 수집품처럼 들고 있으려고 자산 안 사요. 고가치 송금에 실제로 쓸 수 있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서 파일을 100달러에 살 거예요. 왜요? 자기네 비즈니스에서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하니까요. 역사가 이 패턴 계속 반복해서 보여줘요. 맨해튼 원주민들 땅 팔았어요. 장기가치 이해 못하고 교역품이에요. 초기 비트코인 채굴자들 피자에 팔았어요. 큰 그림 못 보고요. 라즐로. 하네츠 기억나죠? 피자 두 판에 비트코인 10,000개 냈어요. 지금 가치로 4억 달러 넘어요. 파이오니어들한테 질문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실수 반복할까요? 아니면 역사에서 배울까요? 뭘 하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선택은 여러분 거예요. 근데 이해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이란교, 장기적으로 활용될 때 나타나는 가치란교, 이 둘의 차이 정확히 알고 결정하세요. 정보 갖고 결정 내리대요. 기관들이 보는 것도 함께 보고 결정하세요. 개인 보유자들이 못 보는 걸요. 기관들은 확실히 보거든요.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봐야 해요. 웹2랑 웹3가 만나고 있어요. 웹2가 뭐예요? 유튜브예요. 페이팔이에요. 수십억 사용자 가진 전통 플랫폼이요. 웹3가 뭐예요? 파이 네트워크예요. 탈중앙화 인프라요. 검증된 글로벌 커뮤니티요. 이 두 세계 사이의 다리가요. 지금 2025년 12월에 건설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PYUSD 발표가 그 다리 첫 번째 부품일 수 있어요. 페이팔은 글로벌 확장 압박 엄청 받고 있어요. 파이는 글로벌 분포 이미 갖췄고요. 파이 생태계는 아직 주류 가맹점 채택 필요해요. 페이팔은 가맹점 관계 수십만 개 가졌어요. 서로 필요한 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확실성이 아니에요. 기본 비즈니스 분석이에요. 두 주체가 상호 보완적 강점 갖고 있고요. 비슷한 과제 직면하고 있으면요. 파트너십 가능성이 훨씬 커져요. 언제냐 문제가 아니에요. 왜 전략적으로 말이 되냐가 핵심이에요. 양쪽 다한테요. 31만 4천이라는 숫자 상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파이 3.14 참조해요. 근데 금융에서 숫자랑 상징은 의미 실을 수 있어요. 글로벌 커뮤니티가 가치평가 프레임워크에 합의하고요. 거래량이 이론적으로 지탱할 수 있으면요. 가격은 네트워크 활용 반영이 되는 거예요. 미국 달러 왜 가치 있어요? 정부가 세금 빚내라고 명령하니까요. 파이가 왜 가치 있어질 수 있어요? 커뮤니티가 6년간 만들었고요. 주요 플랫폼들이 국경 넘는 가치 이전에 유용하다고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 정보로 실제로 뭘 해야 할까요? 첫째, 지갑 보안 확실히 하세요. 이런 뉴스 돌기 시작하면은 사기꾼들 튀어나와요. 페이팔처럼 보이는 가짜 이메일 보낼 거예요. 가짜 통합 발표 만들 거고요. 가짜 파트너십 뉴스 퍼뜨릴 거예요. 의심스러운 링크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파이 앱에서 나오는 공식 발표만 믿으세요. 코어팀 검증된 공지만 따르고요. 둘째, 채굴 한도 아직 안 채웠으면요. 이 통제된 메인넷 단계 동안 계속 참여하세요. 지금 버는 파이 하나하나가요. 이 잠재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인프라 레이어 참여 증명이에요. 셋째, 아직 검증 안 했으면 지금 당장 마치세요. 주요 플랫폼들이 실제로 통합하면요. 엄격한 규정 준수 요구할 거예요. 계정 검증 안 되어 있으면요. 기회 통째로 놓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전부 완료하세요. 팀원들도 전부 끝내도록 도와주고요. 준비 완료 상태 만드세요. 넷째, 결제 경제학 제대로 공부하세요. 기관 유동성이 개인 거래랑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요. 규모별 가치 평가 추론이 왜 중요한지요. 이 지식이 시장 조건 급변할 때요. 훨씬 더 나은 결정 내리게 도와줄 거예요. 닥터 니콜라스가 이 프로젝트를 작게 남으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스탠포드에서 시작했어요. 글로벌 금융 작동 방식 근본부터 바꾸는 비전으로요. 세상 바꾼다라는 건요. 결국 제일 큰 결제 처리 회사들이랑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직접 정면 경쟁 해서가 아니라요. 그들이 가치 있다고 발견할 수 있는 인프라 됨으로써요. 그들이 실제로 쓰는 걸 탐색할 수 있는 도구 됨으로써요. 파이가 엔진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페이팔이 분배망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유튜브가 사용 사례 제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파이오니어들요. 부분 메인넷 롤아웃 동안
이 네트워크 만든 사람들이요. 이런 연결들에 의해서 혜택받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우리가 몇 년간 채굴 했어요. 검증했고요. 네트워크 효과 만들었어요. 이제 전통 금융 회사들이요. 우리가 만든 대안 탐색할 압박받고 있어요. 페이팔이 파이한테 호의 베푸는 얘기 아니에요. 상호 이익 분석하는 거예요. 그들은 글로벌 도달 압박받아요. 모바일 우선 인프라 필요하고요. 검증된 사용자 기반에서 이익 얻을 수 있어요. 더 낮은 거래 비용, 절실히 필요해요. 파이 구조가 이 필요사항 여럿 해결해요. 누군가 필요로 할 수 있는 걸 가졌을 때요. 필사적으로 자리 잡으려 하지 마세요. 가치 있게 자리 잡으세요. 유튜브 발표는요. 페이팔이 이긴 거 아니었을 수 있어요. 인프라 테스트된 거였을 수 있어요. 기술 능력 입증된 거고요. 전통 금융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글로벌 시장 효과적으로 서비스 하려면은 암호화폐 레일 필요하다고요. 암호화폐 레일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나면요. 다음 질문들 자연스럽게 나와요. 어느 네트워크가 우리 제약 조건 제일 잘 맞춰요? 어느 네트워크가 실제 글로벌 분포 갖췄어요? 어느 네트워크가 신원 검증 시스템 내장했어요? 어느 네트워크가 수십억 은행 없는 사람들 서비스할 수 있는 모바일 우선 접근법 갖췄어요? 답 하나가 지금 여러분 파이 지갑에 조용히 앉아 있어요. 답 하나가 부분 메인넷 롤아웃 동안 6년간 만들어졌어요. 답 하나가 비평가들이 비웃을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계속 채굴한 이유예요. 사람들이 무의미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검증 완료한 이유요. 사람들이 팔라고 할 때 우리가 계속 들고 있던 이유예요. 우리 중 일부는 이 가능성 형성되는 거 봤거든요. 전통 금융이 결국 우리가 만든 걸 탐색할 압박 직면할 거라는 걸 지금이 신중하게 고려할 시간이에요. 허풍이나 과대 광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바로 앞에 놓인 경제 인프라 분석 때문이에요. 결제 경제학은 높은 유닛 가치 선호해요. 기관 채택은 유동성, 안정성 절대적으로 필요로 해요. 글로벌 확장은 개발된 인프라에서 크게 이익 얻을 수 있어. 말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제약들이 점점 명확해지고요. 인센티브들이 정렬되기 시작해. 파이 들고 있든 파는 선택하든요. 전부 여러분 결정이에요. 근데 충동이 아니라 이해 기반으로 내리세요. 뉴스 계속 지켜보세요. 점들 직접 연결해보고요. 우리가 보는 패턴들이 뭔가 더 큰 거 형성되는 걸 보여주는지 스스로 판단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파이코인처럼 복잡하게 얽힌 상황은 혼자서 모든 변화를 추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파이랩스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시황 브리핑, 손실 코인 상담, 급등 코인 추천, 트레이딩 뷰 공유, 포지션 변화 알림을 실시간으로 매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같이 분석하고 같이 대응하며 투자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데 특히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시각이 정말 중요한 자산이에요. 혼자서 다 챙기기에는 너무 방대한 정보량이죠.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서 함께 정보를 나누고 분석하면은 훨씬 효과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투자는 결국 혼자보다 함께 할 때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관심 있으시면은 고정 댓글 링크로 바로 입장하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